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작업을 위한 도큐멘트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작업에 사용할 파일을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큐멘트, 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도큐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미지를 직접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단순히 하드디스크 상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것 외에 스크린 캡처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과 같은 외부 장치를 통해서 촬영이 된 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든 후에 작업을 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 쪽으로 가봅니다. 파일 메뉴에 새 이미지 있죠? 단축키 Ctrl N 키를 누르면 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새 이미지 만들기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양식을 한번 볼까요? 양식은 이제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즐겨 사용하는 규격을 여기 양식을 통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640에 480, 그 다음에 1024에 768,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 규격이죠. 영상의 화면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A3, A4, A5 이런 것들은 문서 작업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던,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익숙해진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A4 사이즈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A4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레터 사이즈가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또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는 사이즈, 즉 규격이 있다면 선택을 해서 도큐멘트 사이즈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미지 크기에서는 직접 원하는 규격을 도큐멘트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300에 300으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너비와 높이를 30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의 자 단위죠. 자 단위는 이제 우측에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현재 px라고 되어 있습니다. 픽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위인데요. 픽셀은 하나의 작은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로와 세로의 300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 지금의 김프와 같은 이미지 편집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픽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서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보는 이 사진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같은 이런 화면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 픽셀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때 픽셀이라는 거죠. 화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화소가 몇백만 화소, 몇십만 화소 이런 식의 화소를 통해서 많이 홍보들 합니다. 화소가 많다는 것은 하나의 장면, 즉 이미지에 그만큼 많은 화소, 즉 점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표현을 한다는 것인데요. 화소가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품질에 대한 그러한 결정을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확대를 했을 때, 이미지를 확대를 했을 때 화면의 손상을 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픽셀이 많다는 것은 이미지의 크기를 크게 확대를 했을 때 축소를 했을 때 보여줬던 그 모습과 별다른 차이 없이 그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촬영을 할 때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CCD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찰상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CCD의 품질이 좋을수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품질의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CCD를 하나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요.
두 개를 이용을 하는 그런 카메라, 그리고 세 개를 이용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자, 세 개를 이용을 하면 3CCD라고 하는데요. 세 개를 통해서 빛의 선원색인 RGB, 레드, 그린, 블루 세 개의 컬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선명한 화질의 결과물을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이 되는 그런 카메라를 보면은요, 3CCD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여하튼 지금의 이미지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해준다면 가로 세로의 그 픽셀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인치가 있고요, 밀리미터가 있고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센티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 피트가 있고 야드가 있고요. 자, 다양한 단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단위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상에서, 즉 웹상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규격은 픽셀 단위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팅을 하거나 뭐 인쇄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픽셀보다는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치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의 이미지 크기를 설정을 할 때의 단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인물이라고 있고요, 풍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물은 이제 세로 비율, 즉 세로가 긴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풍경이라고 사용하는 요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로가 세로보다 넓은 그런 도큐멘트 비율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픽셀이 아니라 여기에서 센티미터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티미터로 설정을 하니까 너비와 높이가 2.540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2.54cm의 규격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4c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느낌이 확 오죠. 예. 가령 뭐 10cm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뭐 10cm, 10cm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처럼 작업에 사용이 될, 즉 도큐멘트의 규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크기를 통해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 작업에 맞는 그러한 크기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쪽 고급 옵션을 살펴봐야 되겠죠. 고급 옵션을 열어줍니다. 그럼 세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X축 해상도, Y축 해상도가 있습니다. 현재 300으로 되어 있고요. 단위는 픽셀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을 할 때의 해상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인쇄 작업을 위해서 지금의 요 해상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책들 많이 보시죠? 뭐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를 좀 낮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뭐 사진이 들어간, 즉 이미지가 들어간 그러한 책일 경우에는 인쇄를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해상도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작업일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300 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보다 낮은 해상도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인쇄를 했을 때 원하는 품질이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쇄 목적으로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300 픽셀 이상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단위는 픽셀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그 면적이 1인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300개, 가로 300개, 세로 300개의 픽셀, 즉 점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의 개념 또한 인쇄를 위한 그런 작업이라면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해상도보다 좀 높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00으로 해도 뭐 사진을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뭐 문제는 없겠지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책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보다 해상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300 픽셀보다는 400이나 뭐 500,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해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책을 위한 인쇄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한 300 픽셀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400 이상 급으로 설정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색 공간이 있습니다. 사용이 되는 이제 색상 모드인데요. 현재 RGB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죠. 빛의 삼원색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그레이 스케일이 있는데요. 그레이 스케일은 흑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과 검정색, 그 중간에는 이제 회색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흰색과 검정색의 두 가지의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미지 작업을 할 때 그레이 스케일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RGB 이 컬러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참고로 김프에서는 인쇄를 하기 위한 CMYK 모드는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필름을 통해서 분판 출력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분판 출력이 된 그 필름을 통해서 실제 인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필름을 통해서 인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RGB 요 색상 모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MYK 모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물론 김프가 작업 색상 모드를 CMYK 모드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RGB 형태로 작업을 한 후에 CMYK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색상 모드를 변환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무료 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툴을 이용을 한다면 RGB로 작업한 그 이미지도 CMYK 모드로 쉽게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곧바로 이미지 파일을 인쇄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CMYK로 인쇄를 위한 그런 작업일지라도 CMYK 모드로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빛의 삼원색인 RGB 색상 모드로 작업을 한다는 거 이 부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채우기가 있는데요. 도큐멘트를 하나 생성을 했을 때 사용이 되는 배경색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경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배경색은 자, 여기 툴바를 보시면 이 흰색 부분이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이 배경색입니다. 현재 김프의 기본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즉 배경색을 지정을 해주면 흰색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에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배경색이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밖에 전경색이 있는데요. 전경색은 현재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자, 역시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설정을 해 놨다면 자, 여기서 전경색을 설정을 해주면 설정된 그 다른 색깔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흰색이 있습니다. 자, 요 흰색은 이 전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흰색의 배경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흰색을 또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투명이 있는데요. 도큐멘트의 배경을 투명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처럼 고급 옵션을 통해서는 사용이 되는 도큐멘트의 해상도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작업 색상 모드, 그리고 배경에 대한 설정 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을 해주면은 아까 지정이 된 10cm, 10cm에 대한 그 도큐멘트가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도큐멘트의 크기는 확대 축소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센티미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단위를 또 새롭게 또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확대 축소해주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으로 했을 때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확대된 요 크기는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확대된 요 크기가 뭐 실제 프린팅 되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크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작업 상황에 맞게 이제 확대 축소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처럼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주는 방법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죠. 예, 파일 메뉴에서 자, 열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학습 자료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 작업에 사용이 될 그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자, 요 이미지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고요. 열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전에 역시 설명을 한 것처럼 특정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미리 보기 여기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어떤 파일인지 보면서 우리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 보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선택된 이 파일의 모습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열기를 해주면 해당 그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김프에서는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놓고 동시에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열려있는 그 파일에 대해서 도큐멘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이 도큐멘트로 가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도큐멘트로 이동이 되죠. 자, 여기서 X 닫기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열려있는 현재 도큐멘트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닫혀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의 도큐멘트만 열렸을 때는 위에 있는 도큐멘트에 대한 그 보기 탭이 없어집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외부에 있는 파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레이어로 열기로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로 열기로 사용하면은 현재 열려 있는 이 도큐멘트의 레이어죠. 새로운 레이어로 이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즉 현재 열려 있는 도큐멘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을 같은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을 해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열기 해주면은 이렇게 레이어로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는 레이어에 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처럼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열기를 하면 새로운 도큐멘트를 통해서 열기가 되고요. 레이어로 열기를 사용하면 현재 열려있는 이 도큐멘트에 선택이 되는, 즉 불러오고자 하는 그 이미지가 레이어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만들기는 뭔가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자, 좀 설명하기가 좀 난해하네요. 자, 여하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아래쪽은 일단 넘어갑니다. 여기 부분. 자, 클립보드에서가 있습니다. 클립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램이라는, 즉 메모리에 보관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해주는 것인데요. 자, 가령 자, 이렇게 인터넷을 하나 열어놨습니다. 자, 지금의 이 화면이죠. 지금의 이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볼까요? 캡처하는 다양한 툴이 있지만 키보드의 인서트 위쪽에 보면은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PRISC라고 되어 있는 그 키가 있는데요. 그 키를 눌러 보면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요 이미지가 이제 캡처가 됩니다. 캡처가 된 그 데이터는 클립보드라는 것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기 클립보드에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방금 프린트 스크린 키를 통해서 캡처한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화면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보이는 이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가령 지금의 요 김프 작업 창이죠. 요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역시 키를 눌러 봅니다. 자, 그럼 캡처가 됐겠고요. 다시 파일에 만들기 클립보드에서, 자, 그러면 이제 김프 작업 창과, 자, 여기 브라우저죠. 인터넷. 요 상태 그대로 이제 화면 캡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요 데이터는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다가 지금의 요 해당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에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캐너 카메라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뭐 스캐너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받은 이미지를 곧바로 불러와서 작업에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을 때 뭐 스마트폰에서 촬영이 된 그 이미지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USB 단자를 통해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제품명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제 선택을 해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당 장치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폴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DCIM이라는 요 폴더에 촬영이 된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카메라라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촬영이 된 그 이미지가 있죠. 자, 여기에서 작업에 사용이 될 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사진 가져오기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장치를 통해서 촬영이 된 그 이미지 파일이 이제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자, 이렇게 이제 촬영된 이미지를 김프를 통해서 직접 불러와서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방법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자, 여기 내 컴퓨터 쪽으로 들어가서요. 자, 여기 장치죠. 예, 그 장치로 들어가서 직접 자, 여기에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작업에 사용이 될 어떤 파일이 있다면, 즉 이미지가 있다면, 복사를 해서요. 그죠? 자, 이렇게 선택, 우측 마우스 버튼, 복사를 통해서 복사를 해 놓고요. 작업에 사용이 될 어떤 특정한 경로 쪽에 붙여놓기 합니다. 붙여놓기 한 다음에 자, 열기죠. 열기 메뉴나 레이어로 열기 메뉴를 통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그런 영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샷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김프에서 제공이 되는 캡처 프로그램까지 또 거창하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요. 캡처 툴을 통해서 화면에 보이는 그 장면을 캡처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창 잡아내기 사용을 하면 특정 창에 대해서 캡처가 이루어지고요. 전체 화면 잡아내기를 사용한다면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전체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연 시간이죠. 지연 시간을 여기 입력해 주면은 잡아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설정이 된 하고 시간 동안에는 캡처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여유의 시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인터넷 화면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그리고 자, 윈스냅이라는 창을 다시 꺼내 주고요. 자, 여기서는 창 잡아내기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서 잡아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 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의 열십자 모양이죠. 자, 이 열십자 모양을 끌어다가 캡처할 그 창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가령 요 창에 요 창을 캡처를 하겠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면 자, 요 창에 대해서 이제 캡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캡처가 됐다면은 이제 다시 김프로 가봅니다. 자, 김프로 가게 되면은 열십자 모양의 그 커서가 위치했던 그 창에 대해서만 이렇게 캡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스크린샷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웹페이지에서라는 이 메뉴는 자, 웹페이지죠. 인터넷에 특정한 주소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그 주소에 있는 그 화면이죠. 그 화면을 자, 역시 캡처를 해서 자, 여기서 뭐 캡처라는 개념보다는 그 웹페이지에 사용이 되고 있는 그 화면을 직접 이 김프를 통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이미지 형태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이 원하는 웹페이지 주소가 있다면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김프 주소죠. 김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기 버튼을 이제 선택을 해 주게 되면은 자, 해당 웹페이지에 사용이 되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캡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특정 웹페이지 주소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메뉴 이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뭐 단추나 로고나 뭐 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작업을 할 때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작업을 위한 도큐멘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에서 작업에 사용이 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스크린샷이나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이 된 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